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좀 사회주의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롤모델을 중국처럼 해볼까? 북한처럼 해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모 언론사와 지난 4일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습니다. 총선 이후의 계획을 언급한 건데 개헌을 말하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개헌 논의에 넣겠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뭐야? 추미애가 과거에 그 토지 공개념 발언했던 것은 유명하죠. 네.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때도요. 지방선거 승리한 지 이제 며칠 안 지났을 때 토론회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압승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자기의 패를 보여준 거죠.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공개념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 일단 인민이라는 말을 썼고요.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도록 하자. 이거 영락없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국 방식의 토지 제도를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당시에 국민도 발언해서 아니고 인민이야. 인민. 당시 이 발언이 많은 국민들하고 충격을 줬거든요. 자, 토지 공개념. 이 말은 들어봤는데 뭐냐라고 하신 분들 있죠? 쉽게 말해서 토지를 가지고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토지를 제가 사거나, 뭐, 그러니까 아파트라던가, 뭐, 토지라던가 그런 것들 사거나 파는 과정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일부 뭐 투기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일부 제약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아예 헌법적 가치로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국민의 재산권을 그냥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침해하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소리를 또 한 겁니다. 총선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즉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야당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하던데 나는 토지 공개념 헌법 정신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라도 토지 공개념을 헌법 가치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발언을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런데요, 이게 왜 궤변이냐면요. 네. 지금 아까 그 추미애도 예시로 들었던 그 중국 토지제도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토지 공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건요.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런 권리를 사는 거예요. 네. 자, 토지 공개념 하는 중국 집값이 싸냐? 아니거든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한 평당 집값이 2억 원에 가깝습니다. 한 평당 2억에 가까워요. 2억이요? 예, 1억 8천만 원 정도라는 거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한 거 아닙니까? 강남이 한 1억 하지 않나? 글쎄요. 강남도 1억 한 데가 강남에서도 지금 최고 알짜배기라고 불리는 것이 구반포 재개발단지 쪽인데 거기가 지금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짜배기라고 불리는 곳도 1억인데 상하이는 1억 8천이거든요. 그 나라가 토지 공개념 개념이 없어서 그 지경이 된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정책이 잘못되니까 부동산이 이상하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토지 공개념 적용하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하는 게 지금 집권당 원내대표의 수준인 거고요. 그 외에도 헌법에 근로자라는 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이 없다라면서 헌법에 노동자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등등등.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 와. 뭐가 있을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로자라는 표현은 저희 시장경제사회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로를 제공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주체적이고 본인이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는 걸 따라 떠나서 본인이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 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노동자라는 표현인데, 즉 저희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과도기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 공개념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을 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유재산을 부정을 하고 토지공개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능이나 개인의 노동력 등도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징발하거나 개인의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저 토지 공개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앞서 우리 박완석 부장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흔히 좌파 사회주의를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진영에서 그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기어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넣겠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권력 체계, 뭐 소위 말해서 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이런 걸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권, 사회 경제적인 질서, 지방 분권, 국민의 생명권, 정보권 등등등 이 대한민국 근간에 놓고 싹 다 그냥 그걸 테이블에 올려놔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그 논의하는 방향이 결국 사회주의적인 가치로 가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이번 총선에 대해서 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말미암아 언론과 종교계의 패권이 재편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요. 이런 말 했네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땡땡땡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이게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조중동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언론 헤게모니와 종교도 마찬가지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말하면서 촛불혁명을 또 운우네요. 이것들이 촛불혁명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언론, 검찰, 재벌, 종교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뭐 조중동이라던가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세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재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도 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인 시도를 한다면 헛꿈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시도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라는 것 자체를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금 막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막 수사하려고 든다면 너네 그거 헛꿈이야. 만약에 너네 그 짓거리 하면은 검찰이 설당 없애는 것이다 라는 협박스러운 반응까지 내놓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앞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굉장히 분개했어요.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이인영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런 반응들을 했네요.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라는 반응도 있고, 이번 총선에서 아무리 봐도 민주당 제대로 심판해야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인영 발언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이후로 민주당을 비롯해 법 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선언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여권이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토지 공개념 명확히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까 박완석 부장이 얘기한 근로자, 노동자.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뭐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 예. 그 다음에 일할 로, 놈 자자를 써서, 예. 이게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하게 회사에서 일을 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람들, 예, 근로자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좋은 회사 다니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건데, 노동자는 뭐 한자로 일할 로, 예, 움직일 동, 예, 그리고 놈 자체 똑같은데 결국은 내가 막 일만 하면 돈 생긴다. 아니 일만 하면 돈 생기는 게 어디서 나? 국가가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직접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오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줘야 되겠어요? 결국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해서 돈을 주겠다는 개념인데, 야, 이렇게 되면 말이죠. 회사가 다 민영화되고 공기업화 되는 거지. 그렇죠. 국가가 다 사들여서 그냥 그래 너 조금이라도 돈 주고 공산주의 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 뭐 많이 일했지만 똑같이 나눠서 써.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 저는 지금 공산주의 되는 거야. 맞습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저희 진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로자가 좁은 개념이고 노동자가 되게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그냥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못같이 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일했으니까 뭘 해줘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인 거고, 근로자라면 그 근자가 근면할 근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노동이라는 거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보여야 된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이들이 말하는 그 노동자를 넣어야 된다는 개념은 뭐냐? 결국 근면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지향하는 거는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자 그리고 뭐 자본가 이런 이원화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옛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 보면은 자본가와 노동자 이거를 뭐 대립각으로 세워가지고 자본가는 나쁜 사람, 노동자는 뭐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유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교묘하게 넣어서 결국 또 대한민국을 또 양분화시키고 또 그것을 교묘하게 또 사회주의화로 유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보내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왜 헌법에 넣으려고 하냐면요. 북한이 일당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노동절 있잖아, 노동절. 노동절도 있지만 우리도 노동절은 있어요. 메이데이를 노동절이라고 하니까요. 근로자의 날을 저자들은 노동절이라고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정당 이름이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예, 결국 뭐냐? 우리 헌법에 노동이라는 무섭다. 단어를 넣음으로써 친숙하게 하려는. 노동당. 예, 노동당 결국엔 뭐냐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게 하는 연방제 하겠다는 얘기네. 헌법적 기반을 주는 거예요. 노동 들어가면 결국 뭡니까? 자연스럽게 노동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추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영이가 저 노동자라는 말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나치게 친노조적인 성향을 보여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노동자라는 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노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해서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노조 이기주의에 취해서 말 그대로 노조가 기업의 운영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구독, 시도를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알림 이런 것들을 다 방법입니다. 보유해서 지원하기 위한 먼저 지원이 아니냐.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